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읽어볼 글은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보통 기후위기하면 큰 공장이나 산업을 떠올리죠? 그런데 이 글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진짜 원인이 무엇일지 함께 알아봅시다. 먼저 글을 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단어 몇 개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consumers, 바로 소비자라는 뜻이에요. 물건을 사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 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랍니다. 두 번째 단어는 scapegoat예요.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희생양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 뒤집어 쓰는 불쌍한 대상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죠. 글쓴이가 왜 이 단어를 썼을지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drives, 이 동사입니다. 운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끌다 또는 어떤 것의 원인이 되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무엇이 무엇을 이끄는지 그 관계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동사예요. 마지막으로 demand, 이 단어예요. 바로 수요라는 뜻이죠. 소비자들이 이거 사고 싶어 라고 원하는 마음을 말해요. 이 수요가 어떻게 기후 위기와 관련이 있을지 이제부터 지문을 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There is much to blame. 비난할 것이 많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요? 바로 for the climate crisis. 기후 위기에 대해서죠. 그러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주네요. 화석 연료 산업, 농업, 그리고 패션 산업. 우리가 흔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이 문장에서 재미있는 구조를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산업을 설명할 때 보세요. pumping out, burning down, 그리고 producing 모두 동사에 ing를 붙인 똑같은 모양으로 나란히 서 있죠? 이렇게 형태를 맞춰주는 걸 병렬 구조라고 해요. 덕분에 긴 문장이지만 리듬감 있고 명확하게 읽히는 거랍니다. 두 번째 문장은 but, 하지만으로 시작하네요. 글의 흐름이 바뀐다는 신호죠. stop and think, 멈춰서 생각해보라고 말해요. 무엇을요? What really drives these activities? 무엇이 정말 이런 활동들을 이끌고 있는지 말이에요. 이제부터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죠? 여기서 what, 이 단어에 주목해 볼까요? 무엇이라고 물어볼 때도 쓰지만 여기서는 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what really drives, 이 표현은 정말로 이끄는 것이라는 의미의 덩어리가 되죠. 이렇게 문장 속에서 또 다른 문장을 이끌어주는 말을 관계대명사라고 한답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 드디어 답이 나오네요. Climate change, 기후변화는 is the product, 바로 결과물이래요. 무엇의 결과물일까요? Of our behavior as consumers, 소비자로서의 우리 행동의 결과물이라는군요. 이 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이에요. 네 번째 문장을 볼게요. The fossil fuel industry, 화석 연료 산업은 an especially popular scapegoat래요. 특히 인기 있는 희생양이라는 뜻이죠. 아까 배운 단어가 나왔네요. 사람들이 기후 위기하면 가장 먼저 손가락질하는 대상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문법 하나만 짚고 갈게요. popular, 이 단어는 인기 있는이라는 형용사죠? 그 앞에 especially, 특히라는 부사가 붙어서 popular, 이 단어를 꾸며주고 있어요. 이렇게 부사는 형용사 앞에 와서 그 뜻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규칙이에요. 다섯 번째 문장도 but, 이 접속사로 시작하네요. 또 한 번 중요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 산업은 is influenced,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무엇에 의해서요? 바로 by consumer demand, 소비자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강력한 돈의 힘, 즉 인센티브에 의해서요. 결국 소비자가 원하니까 산업이 움직인다는 말이죠. 이 문장의 동사를 볼까요? is influenced, 이 표현이라고 쓰여 있죠. 주어인 산업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소비자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어가 어떤 행동을 당하거나 받을 때 비동사와 동사의 과거분사형을 함께 써줘요. 이걸 바로 수동태라고 한답니다. 이제부터 우리 소비자들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요. 여섯 번째 문장, We regularly travel. 우리는 주기적으로 여행을 하죠. By airplanes and cars. 비행기나 자동차로요. 그런데 이것들은 require fossil fuels.
화석 연료를 필요로 하죠. 우리의 평범한 여행이 사실은 화석 연료 소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장 중간에 콤마와 함께 which, 이 관계대명사가 쓰였네요. 이렇게 쓰인 which, 이 관계대명사는 앞에서 말한 내용에 대해 추가로 설명을 덧붙여주는 역할을 해요. 비행기와 자동차로 여행하는데, 그리고 그것들은 화석 연료가 필요해, 이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서 해석하면 된답니다. 7번째 문장은 두 번째 예시예요. 우리는 매일 electricity, 전기를 사용하죠. 그런데 어떤 전기인가요? That is generated by burning fossil fuels. 화석 연료를 태워서 만들어지는 전기래요. 우리가 무심코 쓰는 전기도 결국 화석 연료 산업과 연결되어 있었네요. 이 문장에서도 that, 이 관계대명사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electricity, 이 명사 뒤에 that is generated, 이 표현이라는 긴 설명이 붙어서 앞에 나온 전기가 어떤 전기인지 자세하게 꾸며주고 있어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긴 설명이 명사 뒤에 와서 꾸며주는 경우가 아주 많답니다. 8번째 문장, 마지막 예시네요. And we use and throw away. 그리고 우리는 사용하고 버린대요. 무엇을요? Plastic products, 플라스틱 제품들을요. 그런데 이 플라스틱은 derived from crude oil, 원유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플라스틱 사용 역시 화석 연료와 관련이 깊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도 병렬 구조가 쓰였어요. 이번엔 동사네요. and, 이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use, 이 단어와 throw away, 이 표현이라는 두 개의 동사가 나란히 연결되어 있죠? 주어인 we, 이 단어가 하는 두 가지 행동, 사용하고 버린다를 깔끔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드디어 마지막 문장입니다. 결론을 내리고 있네요. Blaming the industry, 산업을 비난하는 것은 is like a slap in our own face, 우리 자신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산업들이 돌아가게 만드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이니까요. 아주 강력한 비유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죠? 이 문장은 주어가 아주 길어요. Blaming the industry, 부터 activity까지가 전부 주어랍니다. blame, 이 동사에 ing를 붙여서 하는 것이라는 명사처럼 만들었죠. 이렇게 동사를 명사처럼 주어로 쓸 때는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동사는 단수형인 is, 이 동사를 써준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글을 모두 읽어봤어요. 이 글의 주제가 이제 명확하게 보이죠? 기후 위기의 진짜 원인은 어떤 나쁜 산업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그 산업들이 제품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우리 소비자들의 행동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문법들을 만났어요. 똑같은 모양으로 나란히 연결하는 병렬 구조, 하는 것이라는 뜻의 what, 되다라는 뜻의 수동태, 그리고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와 동사를 주어로 만드는 동명사까지, 이 구조들을 잘 기억해두면 앞으로 더 긴 글도 쉽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글이었죠? 오늘 배운 단어와 문법들을 생각하면서 꼭 다시 한번 스스로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랄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